2022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기초생계급여 지급의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빈곤에 처한 어르신들의 기초생계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대신 무조건적이지 않고 수급권자의 부양 의무자가 연 1억, 월 834만 원의 고소득 및 9억 원의 고재산자인 경우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합니다. 우리 동네 조씨 할아버지라고 행정복지센터에 자주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생활이 어려워 기초수급을 신청해서 지금까지 국가의 도움을 받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 조씨 할아버지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어 슬하에 자녀 3명을 낳아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렸습니다. 나름 공사판에서도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는데요. 주변 지인들로부터 실력을 인정받아서 한 업체로부터 공사반장을 도맡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어느덧 3명의 딸들은 어엿한 성인이 됐고 재작년을 끝으로 막내까지 모두 시집을 보냈습니다. 언제나 조씨 할아버지는 자신을 먼저 살피기보다는 가장으로서 가족들의 건강과 안위가 먼저였죠. 그러던 어느 날 조씨 할아버지가 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 결과를 받았는데 고혈압, 고지혈증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어린 나이부터 현자기를 오래 해서 피부가 많이 상해 만성 피부 희귀 질환을 앓고 계셨죠. 그래서 병원에 갈 때마다 치료비며 약값으로 몇십만 원이 지출돼 경제적으로 부담이 많았습니다. 막상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도 어려운 처지라 상황이 매우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 폐지 소식을 듣고 수급 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게 된 것이죠. 조씨 할아버지는 행정복지센터에 오실 때마다 나보다 어렵고 더 힘든 사람들이 많을 텐데 내가 이렇게 매달 돈을 받는 것이 미안하다며 항상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조씨 할아버지께선 근처 종합사회복지회관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시는데요. 조씨 할아버지는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든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된다며 복지 담당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시곤 합니다. 우리 동에 또 다른 단골 손님 고씨 할머니가 계십니다. 고씨 할머니는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홀로 청소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 오셨는데요. 젊은 시절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하셨습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을 하다 보니 이곳저곳 몸이 성할 날이 없었죠. 퇴근 후엔 매일같이 병원 신세를 졌지만 일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20여 년간 열심히 일한 결과의 보상이었을까요? 드디어 고씨 할머니는 본인 이름의 사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처음에는 순조로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 대략 10명과 함께 공장이나 학교, 관공서 같은 업체와 계약을 맺어 승승장구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업 경영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계약을 맺은 여러 기관으로부터 타당하지 못한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를 여러 차례 받은 것이죠. 고씨 할머니는 생계 유지를 위해 청소일을 매일같이 하다 보니 남들보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 배우자는 당시 초혼이 아니었기 때문에 남편의 전 아내로부터 낳은 아이들까지 책임져야 했죠. 마음씨 좋은 고씨 할머니는 남편의 아이들을 본인이 낳은 자식처럼 키우며 사랑으로 보살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택시기사 일을 하는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인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고 씨 할머니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어설 수도 앉을 수도 없는 중환 상태가 지속되며 결국 2달 정도의 간병 기간 끝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고 씨 할머니는 지금도 그때의 기억을 회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고 씨 할머니가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처음 방문했던 목적은 본인의 병원비 지원 때문이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급여 혜택은 부양 의무자의 부양 능력 기준을 보는데요. 그래서 직계 자녀분들의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고 씨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본인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정성껏 키웠지만 자녀들은 자신을 반기지 않는다며 머쓱해하셨죠. 결국 부양 의무자 서류 제출이 부담스러워 생계급여만 신청하셨습니다. 저 또한 자녀들이 미웠고 괘씸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고 씨 할머니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언젠가 자녀들이 독립해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다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날이 올 거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고 씨 할머니는 본인의 상황과 가정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이라도 기쁘고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나누길 원했고 사랑을 베푸셨죠. 고 씨 할머니는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고 말씀하시며 근처 노인정을 방문하실 때마다 땅콩 서너 개씩을 꼭 챙겨와 노인정 친구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제 직장은 인생의 배움터입니다. 하루 종일 민원에 시달려 몸이 녹초가 될 때도 있지만 이런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들을 보며 다시 기운을 냅니다. 하루빨리 현실을 반영한 복지가 더욱 실현되어 함께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는 날이 오길 희망해 봅니다.